예, 김주환 감독님, 박서준 씨, 강하늘 씨, 예, 자리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질의응답 시간 먼저 가지고 끝나면 포토타임으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지금 네, 이제 막 영화가 끝났는데 감독님부터 박서준 씨, 강하늘 씨, 기자분들께 첫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보셨는데 첫인사 간단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주환 감독입니다.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네,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떤 후기가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양철에서 희열 역할을 맡은 강하늘입니다. 진짜 밖에 많이 더운데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그냥 첫 질문 간단하게 드리면 감독님께는 일단 이 영화 청년경찰을 연출하시고 각본까지 쓰시고 연출을 하셨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중점을 줬던 어떤 기획 의도라든지 그 연출 메시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우분들께는 각각 기준 희열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맡아서 연기를 펼쳐주셨는데 이 캐릭터를 준비하실 때, 뭐 연기하실 때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들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첫 질문으로 드릴게요. 네. 제가 가장 중점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은 아무래도 두 분의 어떤 연기적 호흡이 좀 사실적이고 자연스럽고 동네 친구 같고 동네 오빠 같으면서도 뭔가 지금 시대를 대변하는 어떤 열정적인 인물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배우분들께서도 이제 캐릭터 준비하시고 연기하실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들 있으시면?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준이와 희열이의 호흡이 제일 중요한 어떤 연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캐릭터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희열이와의 호흡을 위해서 처음부터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하려고 했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빨리 친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영화 찍는 내내 정말 촬영장 날씨는 굉장히 추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촬영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하동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같이 있으면 그냥 그 순간이 너무 재밌었고 그래요. 그 순간 그냥 즐거웠던 모습들이 카메라에 잘 담긴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재밌게 봤네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김상현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 박서준 씨, 강하늘 씨 두 분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화에서 보면 좀 액션 씬도 그렇고 좀 점점 뒤로 갈수록 내적으로도 두 사람 다 좀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두 배우분들 다 실제로 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거나 아니면 뭐 성장해가는 본인의 모습을 느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느 분부터? 네. 네. 일단 내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구나라는 거를 촬영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입김이 정말 끊이지 않는 촬영 현장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진짜 추위를 많이 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랑 조금 연장이 되는데요. 이게 진짜 역시나 상대와의 호흡 안에서 찾아가는 캐릭터가 제일 재밌고 제일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나 혼자 캐릭터를 아무리 만들려고 노력해 본다 한들 그거를 받쳐주는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과 잘 맞아야 더 호흡이 좋고 더 살아있는 인물이 표현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일단 제가 깨달은 부분은 액션씬 촬영은 웬만하면 겨울에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요. 여름에 제가 액션을 많이 찍었었는데 겨울에 해보니까 좀 다칠 위험이 더 높더라고요. 몸도 많이 굽고
아무리 리허설 하면서 이렇게 몸에 열을 낸다고 해도 다시 식는 과정이 엄청나게 빨라서 액션이 참 겨울에 그렇게 맞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또 작품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깨달은 네, 그리고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열이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하나 더 하자면 우리의 호흡을 담아주실 수 있는 많은 스태프분들과 또 많이 친해져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고, 가족 같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스태프분들과도 정말 감독님이지만 형 동생처럼 많이 지내게 됐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어떤 작품을 하더라도 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감독님과 두 배우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는요, 이 작품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5년. 근데 그 소재를 이렇게 젊은 청년층을 잡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영화를 보면은 몇 가지 상징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 7시간,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그런 것들을 잡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두 배우한테는요. 보니까 영화가 한창 유행했던 그 한국형 버디무비 전성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은어와 이런 그 호흡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독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좀 횡설수설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인공들은 젊은이지만 사실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내포하고 있는 두 젊은 청년을 찾다 보니까 이야기가 그쪽으로 흘러간 것 같고, 되게 날카롭게 봐주셨는데, 그 7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지금 한국 근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누군가를 구하면 좋겠다라는, 세상에 못 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이선필 기자님? 예, 답변된 것 같습니다.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강요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고요. 배우분들은 이제 버디무비에서 이제 특별히 은어나 이제 호흡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셨거나 공부하셨던. 네. 일단 기자님 저희 둘을 그 한국에 있었던 그 버디무비의 전성기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에서 진짜 좋아하는 작품 꼽으라면 태양은 없다를 진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집에 소장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분들처럼 보이고자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사실 은어 같은 경우는요, 일단 대본에 있어서는 빈칸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거를 감독님을 비싼 건 아니에요. 빈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이제 서준이 형과의 호흡으로 그냥 채운 것들이어서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이 친구들이랑 있을 때 사용하는 대사도 넣었었고,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좀 감독님이랑 같이 고민도 해보고 하면서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그런 은어들? 물론 대본이 굉장히, 제가 처음 대본 봤을 때도 뭔가 이것은 국산 유머는 아니다라는 느낌은 좀 있었거든요. 약간 미제 느낌이 조금 많이 났는데, 그 상황에서 감독님께서 저희가 촬영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중반 정도 넘어갈 때부터는 점점 상황에 놓고 저희를 풀어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치밀한 계획하에 만들어낸 그런 호흡이라기보다는 정말 즉흥적으로, 물론 서로 상대가 굉장히 믿기 때문에 또 만들어진 호흡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대신에 감독님이 정말 철저하신 거는 콘티가 굉장히 확실하셔가지고, 저희가 어느 애드립을 만약에 하더라도 이게 한번 터지면 방언처럼 계속 터지는데, 감독님께서 딱 서준 씨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하시니까 또 거기서 또 적절히 많이 잡아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찍으면서 후반으로 중반 넘어서면서 제가 썼던 대사보다 너무 좋은 호흡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너무 잘하셔서 뒤로 갈수록 열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느껴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연합뉴스의 조재영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되게 가볍고 코믹 터치로 가다가 그 담고 있는 소재나 이 사건들은 굉장히 무거운 거여서 깜짝 놀랐는데요. 혹시 그 실제 난자 적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실제 발생했던 사건의 소재를 사건에서 착안을 하셨는지, 그리고 청년경찰뿐만 아니라 그 최근 우리 한국 영화에서 보면은 조선족이나 중국교포 사회를 주로 범죄 집단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편견이라던가 사회적 편견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일단 영화가 캐릭터가 반이고 플로팅이 반이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경찰 대생이 풀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사건이어야 됐어요. 흔히 지금 어떤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범죄 중에 세 가지가 장기 적출, 그 다음에 뭐 강간, 납치, 살인, 외 성매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셋 다 부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을 때 나온 게 뭐였냐면 레드 마켓이라고 해서 즉 어떤 장기 밀매 안에서 이루어지는 더 다양한 범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떤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사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범죄가 뭐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난자 적출이 그 중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난자 적출이라는 게 사실 이게 노출이 되면 저 영화가 재미가 없어져서 그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구체적인 사건, 난자 적출 사건에 대해서는 네. 조금 스포일러니까 기사에 좀 자제해 주십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잔혹한 범죄 정도였던 거 아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조선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뭐 냉전 뭐 미국 영화를 봤을 때 냉전 때는 항상 러시아 구소련이 이제 어떤 적대자였던 거죠. 지금 한국 영화도 어떤 무시무시한 공간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얼어붙게 하는 적대자를 찾아서 항상 악인을 찾아서 영화가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극적 구조라는 게 내포하고 있는 어떤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리얼도 그렇고 뭐 신세계 이후에 계속 그런 묘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편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영화적 장치로 너그럽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하고 배우 두 분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먼저 감독님께는 박서준 씨랑 강하늘 씨가 그 주고받는 대사나 그 연기 흐름이 굉장히 유쾌하게 잘 보여졌던 것 같은데요. 각본 쓰시고 연출할 때 그 두 주인공의 그런 리듬, 흐름은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궁금하고 감독님 혹시 뭐 평소에 따로 보시는 개그 프로그램이나 뭐 감독님의 만의 그런 유머 코드 같은 게 지금 이 작품에 녹아든 건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배우분들께는 또 감독님이 그렇게 대사를 썼으면 그거를 또 잘 소화해야 되는 건 우리 배우분들 몫인데 진짜 보면서 두 배우분들에게 이런 얼굴과 이런 유머 감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재밌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들이 보시기에도 내가 갖고 있는 유머 감각이 잘 끌어올려졌던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대본이 보다 사실 잘 나온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촬영을 마치고 나서 계속 이걸 봐왔잖아요. 편집을 하면서. 근데 이거 내가 한 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한 건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만큼 현장에서 저희가 많이 섞이면서 서로에게 가장 재밌는 지점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 뭐 이렇게 개그 영화,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를 보는 건 없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 너무 좋았고 그들이 노는 거를 보는 게 재밌어서 저도 같이 동화되면서 하나씩 더 하고 계속 현장에서 새로운 걸 끊임없이 발견했던 게 그런 만약에 보셨을 때 자연스럽고 재밌는 호흡이 있었다면 그게 저희가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자꾸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진짜 그냥 서준 형이랑 하면서 그냥
같이 호흡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진 것 같고, 그 나한테 원래 있는 유머 감각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형과 아니면 감독님과 어떤 그런 호흡들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보면서 참 바보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코미디라는 게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반복해서 오는 웃음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호흡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게 내가 봤을 때 웃기다고 해서 이걸 웃기려고 하는 순간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아무래도 감독님과 그리고 저희의 어떤 코드가 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감독님의 어떤 그런 대사들을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뭔가 나랑 좀 안 맞는데라고 느꼈으면 아마 소화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코드가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두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평소 미담 제조기로 알려진 강하늘 씨가 이번 영화를 통해서 손가락 욕이 여러 번이 나오거든요. 박서준 씨가 그런 강하늘 씨랑 연기를 하다가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욱한 적이 없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제가요? 예. 그리고 또 서준 씨 또 질문 이어서 나가면 네. 극 중에 이제 근육질 몸매가 나오잖아요. 여심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 처음에는 얼굴이 굉장히 붓고 칙칙하게 나왔어요. 네. 그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몸가짐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손가락 유혹 같은 경우는 하늘이가 할 거는 알고 있었지만 애드립으로 가끔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화가 나기보다 너무 웃겨가지고 참아야 되는데 못 참은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 막 그게 저 새끼가 진짜로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런 적 없었고 여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그런 거 있었고 이제 어떤 그 캐릭터의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은 감독님이랑 얘기를 해서 많이 맞추려고 하는 편인데요. 제가 생각해도 저의 20살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운동선수로 가는 친구가 아니라면은 몸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여쭤보니까, 조금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번 작품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분장을 안 하고 나온 적은 처음이었고, 항상, 집에서 출발할 때 그냥 모자를 쓰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눌린 머리를 최대한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하고 좀 자연스러움이 많이 중요했던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젖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20살이니까 그래서 좀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도 라면 많이 먹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좀 하면서 원래는 식단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편인데요. 이번 작품은 좀 그런 거는 많이 신경 쓰지 않고 대신에 이제 감독님이 주문했던 거는 초반과 후반에 좀 차이점이 극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최대한 노력했는데 이제 그 앞부분 상황을 찍고 나서는 운동을 좀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준이를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촬영하시면서 몸 관리를 이제 단시간 내에 하시느라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죠, 서준 씨가. 예. 강하늘 씨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뭐 평소에 그런 미담 관련해서 어떤 노출된 이미지에 반해서 이번 영화에서 굉장히 뭐 손가락도 많이 하고 좀 그런 거 장난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전작에 비해서 뭐 그런 부분들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또 사실 다른 작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손가락 욕을 하는데, 내가 내 평소 이미지가 이런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은 하면서 연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준 형에게 진심으로 손가락 욕을 날린 적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의 신건이라고 합니다. 그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먼저 드릴게요. 그 경찰학교를 이제 배경으로 촬영을 하셨는데 경찰학교 자료조사나 뭐 이런 행동 같은 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영화에서 이제 경찰 행정 절차에 따른 그런 뭐 공백이라던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일부러 그렇게 뭐 비판을 하려고 그렇게 쓰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배우분들께는 이제 영화에서 아무래도 많이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브로맨스 장면이 많이 연출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에피소드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수별로 어떤 시대적 분위기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23기, 28기 친구들을 만나서 한 1년, 2년 동안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리얼리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경찰을 비판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경찰의 다양한 어떤 군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 어쨌거나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건 경찰이고 경찰대생이든 아니면 박하선 씨도 나오지만 그래서 그냥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자. 제가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좋다 나쁘다라고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고요. 그냥 관객들이 보시기에 경찰은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뭐 단적인 예로 뭐 테이저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고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입장에 서냐에 따라서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참 영화 보시면은 이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거의 매 장면이 다 에피소드였거든요. 근데 그냥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 막 입교를 한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장면, 뭐 이렇게 아까 보셨다시피 운동장에서 훈련하고 있거나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감독님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시고 그 조교 선배님들한테만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시켜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진짜 거기에 들어온 훈련생처럼 행동하게 하셨어요. 무조건 조교들이 소리 지르는 거에 맞춰서 해라. 그게 더 현실적일 것 같다. 사실적일 것 같다. 해가지고 뭐 누구는 뭐 그 팔 벌려 뛰게 하는데 마지막 소리 내가지고 다시 한번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감독님 스스로 되게 즉흥적인 그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자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장면에서 대사를 바꾸고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대사를 바꾸고 이제 거기에서 오는 이제 우리의 즉흥적인 반응을 담으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참 떠오르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훈련 장면을 찍으면서 감독님이 한 10분씩 이렇게 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치 보면서 이만하면 컷할 때가 됐는데 안 하시네 이러고 한 10분씩 뭐 버피 테스트 하고 막 이러니까 일단 재입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들을 소화하면서 예전 생각도 나면서 웃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저는 재밌었던 것 같고 그 장면을 찍고 나서 감독님과 식사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찍으면서 이렇게 두 분을 이제 첫 같이 영화를 찍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리액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주더라도 얼지 않고 가장 새롭고 신선한 표현과 표정들을 지어줘서 계속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네요. 저 한국정경신문의 장영준 기자라고 하고요. 저 감독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그 경찰 캐릭터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나오거든요. 정말 순수하다 못해 어떨 때는 좀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영화 속 대사 중에 보면은
그 이제 뭐 요즘 세대를 비판하는 말로 뭐 얍삽하다 이런 대사가 잠깐 등장했는데 굉장히 그래서 이제 더욱 대비되는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께서 특별히 이런 두 캐릭터를 어쩌면 좀 더 순수하게 또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배우분들께는 이제 같이 이제 이번에 이제 굉장히 지금 찰떡 호흡을 좀 보여주시는데 두 분 이제 서로 각자 이제 어떤 배우로서 이제 같이 바라봤을 때 배우로서의 어떤 매력이 있다면 좀 한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기자님 말씀 듣고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는데 아마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영화가 리얼리티를 장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판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누군가, 젊음이 뭔가, 열정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런 두 청년들이 세상에 있으면 모두가 더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 안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 칭찬 한마디 하면 되나요? 너무 오글거려서 서로 있을 때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일단 제가 느끼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서준이 형은 진짜로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표현인데 그 표현에 자기가 나를 못 믿고 자신감이 없이 표현하는 거랑 자기가 정확하게 할 거를 확고하게 믿으면서 연기하는 거는 뭐 연기를 떠나서 어떤 일이든 확연한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본 서준이 형은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황을 주고 어떤 대사를 줘도 이거 맞아 하면서 약간 자기만의 확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서 좀 굉장히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연기적 자신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데뷔한 지도 이렇게 얼마 안 됐고 감히 뭐 연기에 대해서 논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태까지의 뭐 앞으로 어떻게 제 생각이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제 생각은 연기는 액션보다 리액션이 중요하다고 항상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을 하고 호흡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또 둘의 호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늘 씨 처음 만났을 때 물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좀 걱정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처음 같이 연기하면서 호흡하면서 이 친구는 정말 귀뿐만 아니라 모든 게 열려있는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하나 미세하게 다 듣고 반응하고 그런 리액션들을 보면서 더 믿음도 많이 생기고 어떨 때는 제가 의지한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1회차 찍을 때부터 계속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영화 되게 많이 웃으면서 또 긴장하면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하고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여름 성수기에 개봉하다 보니까 대작들 사이에서 이 청년 경찰만이 가지는 강점이나 매력이 무엇인지 그 마음껏 어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독님께서. 그리고 이 두 배우분은 그 영화에서 보면 산에서 이제 낙오를 하면서 급격히 친해지는 그런 신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두 분이 가까워지신 계기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박서준 씨는 아까 재입대하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생각이 났는데 하늘 씨가 이제 입대를 하니까 이제 미리 좀 경험해보는 그런 좀 장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떻게 군생활 잘하실 수 있을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화는 물론 어두운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지만 최대한 밝고 어떤 신선한 호흡으로 관객들한테 뭔가 새로운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젊은이들이 저도 젊고 이 두 분은 더 젊고 영화도 굉장히 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매력으로 어필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배우분들. 네. 그 저희 둘이서 잠깐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처음 서준이 형이랑 감독님을 만나는 미팅 자리에서 아마 서준이 형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처음 미팅을 딱 했는데 그냥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통점을 찾아서 막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는데, 그냥 진짜 친해져 버렸어요. 그게 참,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제 가장 친한 친구랑 어떤 계기로 친해졌나 생각해보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진짜 좀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그런지 사실 뭐 어떤 그런 일을 찾기가 좀 특별한 계기가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다만 처음 이렇게 셋이 보는 자리에서 저희는 게임을 하러 갔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희가 한 팀을 이루면서 뭔가 첫 호흡이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같이 총 쏘면서. 네. 네, 그랬고요. 이때는, 네, 미리 경험해 본다 뭐 이런 거보다요. 그냥 재밌을 것 같고, 네,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 것 같습니다. 저는 가서. 네. 저는 21살 7월 7일에 제가 입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항상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부모님의 어떤 든든한 버팀목 아래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온실속 화초라고 느끼지 않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화초처럼 자라고, 어떻게 보면 군대라는 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첫 사회였던 것 같아요. 계급 사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저는 아무런 사회도, 물론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다 해봤지만 제가 처음으로 겪어보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긴장되고 무서웠고, 그렇지만 또 계급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이런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좀 느껴봤던 것 같고. 근데 하늘 씨는 지금 너무 많이 사회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느끼지 않을까? 너무 잘할 것 같지 않나요? 가서 너무 잘할 것 같고 오히려 뭔가 한 획을 긋고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담 제조기 아닙니까? 어떤 미담이 또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미담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개인 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거보다 뉴스로 많이 확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면요. 되게 조금 뭐 이렇게 군대 용어로 군기가 강한 부대에 자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좀 자랑스럽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강하늘 씨 화이팅. 뭐예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좀 짜여진 대본이라기보다는 진짜 친구처럼 이렇게 치고받고 주고받는 이런 호흡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독님이 절제를 하셨다고는 했지만 좀 속된 말로 드립을 치면서 이것만은 내가 지고 싶지 않다는 좀 좋은 경쟁을 느끼신 적은 없었는지, 또 감독님이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좀 이거는 내가 절제를 해야겠다고 그런 순간은 없었는지 각각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화를 준비하고 이제 촬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게 이 두 분이 서로 굉장히 굉장히 건강한 어떤 연기적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절대 경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어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드립을 열 수 있었고, 물론 러닝타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서로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떤 캐릭터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캐릭터 물이 아니라 조합의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범주 안에서 같이 호흡해서 실망시키드는 답변이겠지만 그런 경쟁은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연기를 하면서
상대방과 호흡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서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막 나 할 거야 하는데 상대방도 할 거야 하면 되게 좀 거부감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씬에서는 뭐 이 친구가 액션을 하면 나는 받아주고 뭐 내가 액션하면 받아주고 이게 밸런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또 감독님이 어느 정도 적당히 잡아주시고 또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특별한 주장은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상대를 믿고 감독님을 믿고 현장에 계신 분들을 믿으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입니다. 아니, 저도입니다. 저도 예, 경쟁은 뭐 따로 이렇게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요? 자신감은 네, 그러면 저희 자신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 그러면 저희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데일리 신수원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박서준 씨랑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박서준 씨는 좀 이 영화를 먼저 촬영을 하긴 했지만 좀 의리가 있고 좀 행동파라는 점에서 짠마이웨이에서 그 동만 캐릭터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좀 본인이 연기하셨을 때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은 그 경찰대 군기반장으로 박하선 씨가 출연했는데 좀 여자 캐릭터를 내세워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셨는데 박하선 씨 캐스팅 비화 궁금합니다. 박서준 씨.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촬영은 청년경찰을 먼저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어찌 보니까 뭐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늘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설정이 주는 차이점은 있기 때문에 설정에서 오는 차이점과 그리고 상대방도 다르고 소화하는 장면들도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서 오는 차이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예전에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이런 캐릭터를 연기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완전 다른 어떤 분위기가 다른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과 부담이 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한참 하던 찰나에 어떤 선배님께서 저한테 너무 확실한 변화를 하려고 부담을 갖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어찌 보면 이미지라는 것도 소모가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너가 뭔가 확실한 변화를 주어서 연기를 하게 되면 만약 거기서 그러면 그 다음 건 네가 뭘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지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큰 변화를 한 번에 주려고 욕심 부리기보다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좀 어떤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이 기준이를 보면서 고동만이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물론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희열이와 호흡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도 또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박하선 씨. 네. 박하선 씨는 제가 청년경찰 전에 만들었던 독립영화 코알라라는 영화를 좀 좋게 봐주셨어요. 우호적으로 봐주셔가지고 연락을 이제 가끔 오고 가는 사이였는데 진짜 사나이 맞죠 실장님?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분의 어떤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영화를 준비하면서 제작사 대표님들과 어떤 그 주희라는 역할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어느 순간 하선 씨가 떠올라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마침 혼술남녀라는 드라마가 딱 종영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이밍도 좋고 그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어서 함께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액션 장면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제목이 영어 제목이 이제 미드나잇 러너인 것처럼 굉장히 주연 배우분들이 뛰는 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고생을 그만큼 많이 하셨고 또 액션 장면도 꽤 많은데 혹시 뭐 크고 작은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힘들었던 장면 그런 액션 장면에 대한 에피소드 간단하게 마무리로 좀. 사실 청년경찰 크랭크업을 하고 계속 편집을 하면서 두 분이 다른 작품에 임하고 계실 때 저는 혼자 그 편집을 계속 봤는데 보면 볼수록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쓰려고 한 건 아닌데 너무 많이 뛰었고 그냥 보통 뛴 것도 아니고 그 추운데 홀겹의 옷을 입고 뛰는 거라서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현장도 한 번씩 가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되게 저도 되게 이렇게 불안감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현장에서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꼭 부상은 가장 예상치 않은 곳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마다 한 번씩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이 현장을 더 잘 아껴주셔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해야 되나요? 구체적인 사항은 뭐 배우분들이 혹시 뭐 특별히 힘들었던 부분이나 뭐 액션 장면이나 뛰는 장면이나 이런 몸을 쓰는 장면에서 뭐 그런 에피소드 있으시면 간단하게 끝으로 소개해 주시면. 이런 것도 잘 맞네요. 네.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는 뭐 우리가 뭐 다치는 거야 촬영하다 보면은 뭐 조금씩 많이 다치긴 하는데 저희가 촬영을 하다가 이게 달리는 똑같은 장면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뛰고 난 다음이어서 촬영은 해야 되는데 몸은 얼어붙고 다리는 너무 아프고 약간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 같이 회의한 끝에 우리 그 정확한 카메라 앵글과 카메라 뭐 속도 이런 것들이 정해질 때까지 저희 연출팀 그 형님 한 분이랑 이게 두 분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번 뛰어달라 한 세 번만 뛰어달라 해서 하는데 그때 그 촬영 장소 논현동이었는데 한 분이 달리다가 이렇게 구르셨어요. 이렇게 달리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가서 괜찮냐고 했었는데 그때 그 형님이 괜찮다고 이러고서 다음 날에 깁스를 하고 나타나셔서 형 진짜 죄송합니다. 괜히 우리 때문에 감독님도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그랬던 에피소드가 떠오르네요. 네. 물론 촬영을 하면서 특히나 액션 씬들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부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다치지 말자가 아니고 적게 다치자 주의거든요. 근데 그만큼 긴장을 할수록 덜 다치게 되는 것 같고 물론 조금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만 저는 어떤 다치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 집에 보고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엄마가 또 확인하시면 굉장히 마음 아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하나만 새롭다. 생각이 났는데 뭐 선우 씨 어머니 보시면 안 되겠지만 그 목욕탕 장면입니다. 근데 그 보셨다시피 그 서준 씨가 하늘 씨 이렇게 들어서 고리에서 내리는 장면 기억나시죠? 아무 장면도 아니고 다칠 일이 없었는데 하늘 씨가 서준 씨 어깨에 잘못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 씨가 뒤로 완전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바닥이 저희가 그게 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닥에는 부서진 자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잔재하고 있었는데 서준 씨가 이렇게 놓으면은 되는데 안 놀고 몸으로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를 나중에 보시면 서준 씨 팔에 상처가 하나 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볼 때마다 그거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씨 막 웃고 괜찮다고 해서 참 현장에서 가장 큰 어른이었어요. 이 두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오릅니다. 네. 기사로는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얘기해놓고서 5% 말씀드린 겁니다. 네, 현장 에피소드까지 이렇게 저희 기자간담회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마무리하고요.
예, 그 끝으로 이제 끝인사 간단하게 예, 하고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땡볕에 오전에 인터뷰도 많으셨다 들었는데 다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열심히 했는데 사랑스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제가 영화를 많이 찍어보진 않아서 이런 무대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아직까지도 되게 낯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경찰 처음 이렇게 확정을 짓고 뭔가 촬영하는 순간부터 이런 날이 올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오니까 또 굉장히 설레이고, 제 마음은 이렇게 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제 또 리뷰가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기왕이면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이렇게 자리도 많이 채워주시고, 이렇게 질문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재밌게 보셨으면 정말 재밌게 써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감독님이 장난스럽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청년경찰2도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감독님이 청년경찰2 대본을 재밌는 즐거운 마음으로 쓰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년 경찰이 되지 않을게요. 노년까지 가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분 이제 잠깐 자리에 이동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 무대 정리하고 바로 포토타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 서 주시고요. 예, 시선은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자리 이동해 주시고, 예, 강하늘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 예,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계시면 박서준 씨 모시고 두 명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같이 시선 맞춰서 왼쪽부터 봐주시겠어요? 예, 굉장히 친근한 포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자리에 계주시고 감독님까지 모시고 총 전체 단체 컷으로 포토타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독님이 가운데 서셨고요. 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시선을 감독님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가운데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이팅 포즈로 한 번 더 할까요? 예, 청년경찰 화이팅 왼쪽 봐주시고요. 예, 하나, 둘, 셋, 청년경찰.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 예, 청년경찰. 예,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고, 예, 청년경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포토타임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인사하시고, 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독님 배우분들, 퇴장해 주시면 되고요.